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일산 사무실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좀 전입니다. 11시 30분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보도자료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저희 사견으로 현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저희 생각을 공유한 적도 있지만 오늘은 기재부의 보도자료를 집중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현재 과세체계가 상속세인 경우는 유산세 과세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속세 개편과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께서 상속세 개편에 대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산취득세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현재 이 전환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기재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간 상속세 부담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액이 높게 설정이 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그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상속세 부담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 수입 중에 우리 상속세 세수 비중이요 5배 이상이 증가했고 그리고 과세자 인원이 무려 14배가 증가했고 과세자 비율 역시 10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상속세에 대해서 유산취득세로의 그 전환을 이제 검토할 그 시기가 됐다. 따라서 유산취득세를 전환을 강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재 영국, 미국, 덴마크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산세형을 취하고 있고요. 그 외의 대다수의 나라들은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산취득세로의 그 변환에 대해서 우리 지금 기재부가 내놓은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총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과세 방식 및 과세 대상, 그리고 두 번째, 인적 공제 제도, 세 번째, 물적 공제 제도, 그리고 네 번째, 납세 절차, 다섯 번째, 조세 회피 대응 방안까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과세 방식 및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방식은 여러분 아시죠? 현행 피상속인을 이제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어떻습니까? 유산세형이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은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즉 유산취득세형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인 경우에는 현행은 유산세형을 취하다 보니까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 수유자 간의 연대 납세 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은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상속인 간의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렵다. 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현행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합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 상속재산 과세가 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하는 재산만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은 이러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기로 했는데요. 피상속인, 상속인이 만일 모두 거주자다. 그러면 전 세계 상속재산을 과세하고요. 모두 비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재하는 재산만이 어떻습니까?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한 경우인 경우 이제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하는 재산만이 상속세 과세가 되겠습니다. 사전증여 재산과 관련돼서는 현행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까지 그리고 수유자 등은 5년 전까지 사전 증여 재산이 당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생전 제3자 증여도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부담을 그간 부담해 왔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은 각자 받은 사전 증여 재산만이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이 되고 따라서 상속인 수유자 동일 10년간 합산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합산 기간과 동일해집니다. 그 외 제3자는 상속세 과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부과된 증여세로 종결이 됩니다. 표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현행은 상속인 10년 그리고 수유자 5년 그 외 5년 해서 어떻습니까? 상속재산에 합산이 됐는데 개정안에 따르면은 상속인 수유자 동일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40억 원에 해당하는 그 자산을 갖고 있는 A기업 창업주가 임직원의 사망 전에 25억 원을 기부를 하고 자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자녀에게는 15억 원을 상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행 과세 체계에 따를 때 어떻습니까? 과세 대상 사전 증여 재산 25억까지 합산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과세 표준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이제 가정했을 때 과세 표준이 35억 그리고 세율은 굉장히 높은 50% 세율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은 상속인이 이제 자녀 1인이잖아요. 그러면 15억 원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과세 대상 1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가정했을 때 과세 표준은 10억 원이 되고 세율은 30%를 적용받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인적공제 내용입니다. 이제 현행과 달리 유산취득세는 인적공제 효과를 당사자가 직접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개별 인적 특성을 고려해서 제도를 재설계했는데요. 비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일률 차감한 일괄공제라든가 기초공제를요 인적공제로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공제 등을 현 일괄공제 수준을 고려해서 상량 조정하고 추가공제에 대한 미성년이라든가 장애인, 연로자 등에 대한 그 추가공제를 그 실효성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공제인 경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 실제적으로 공제받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고요. 현행 인적공제 최소 금액을 고려해서 그 인적공제에 대한 최저한을 설정하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옵니다. 즉 자녀 등에 대한 그 공제가 개편이 되는데요. 현행 일괄공제 5억 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초공제 2억 원에 추가공제 있잖아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 19살 때까지 1년에 1천만 원씩, 장애인 이제 기대연명 수명에 따라서 1년에 1천만 원씩, 그리고 연로자가 한 명당 5천만 원씩 해서 어떻습니까? 기초공제 2억 원에 추가공제를 합친 금액하고 일괄공제 5억 원 중에 납세자가 큰 금액, 이제 보통 유리하게 가잖아요. 큰 금액을 적용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했던 이 공제를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상속인은 이제 직계 좀비 속이라면 5억 원, 그리고 그 이외 형제자매라면 이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공제, 미성년, 장애인, 연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합산을 해서 이제 상속공제를 이제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을 했고요. 수유자인 경우에는 직계 좀비 속이는 5천만 원, 기타 친척 1천만 원 똑같습니다. 증여세와 같이 이렇게 이제 개선하기로 했고, 따라서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자녀공제 대신에 대부분 어떻습니까? 현행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공제액이 동일했습니다. 5억 원으로. 또한 일괄공제 선택에 따라서 미성년이라든가 장애인, 연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가 이제 적용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은요.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가 됩니다. 즉 기본공제, 상속인, 수유자별로 공제액을 규정을 했는데요. 피상속인과의 친소관계 등을 고려해서 상속인이 직계 좀비 속이라면 5억 원, 그리고 기타 상속인이라면 형제자매죠. 그러면 2억 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고요. 수유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똑같이 직계 좀비 속인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는 자녀 공제 등 상속인별 공제 개편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를 했습니다. 즉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자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A, B 자녀. A는 14살, B는 9살입니다. 근데 현행에 따르면 우리가 일괄공제 5억 원 적용받잖아요. 자녀 6명까지 해봤자 5억 원이니까.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A 유산취득세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자녀 A 따로, 자녀 B 따로입니다. 그러면 자녀 A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5억 원에다가 추가공제 어떻습니까? 지금 14살이니까 얘가 미성년자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5년이 남았잖아요. 19살까지.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천만 원씩 해서 자 5억 5천만 원을 공제를 받고요. 자녀 B인 경우에는 자기 이제 기본공제 5억 원에다가 자 추가 공제 어떻습니까? 미성년자 9살이잖아. 그럼 1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1천만 원씩 해서 자 어떻습니까? 1억 원 합친 6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현행 자녀 A, B인 경우에 이렇게 예시처럼 5억 원을 공제받는데요. 개정안에 따를 때는 A인 경우에는 5억 5천, 그리고 B인 경우에는 6억 원 합쳐서 11억 5천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요. 배우자 공제 합리화입니다. 현행은 기본이 배우자 실제 받은 상속분을 공제해주기로 했는데 최저 5억 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한도가 법정 상속분과 30억 원 중 둘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실제 상속분을 이제 기본 공제를 해주면서 최대 한도만 지금과 같이 갑니다. 즉 법정 상속분과 30억 원 중 둘 중 작은 금액을 최대 한도로 해가지고 적용받도록 합니다. 즉 예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배우자 자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A는 9억 원을 상속받고 자녀 3명은 각각 3억 원씩 이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행 공제는요. 배우자가 6억 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5억 원 초과시 법정 상속분 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이 이제 배우자인 경우 6억 원입니다. 따라서 6억 원 배우자 공제에다가 일괄 공제 이제 5억 원 합친 총 11억 원을 공제받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받은 자 9억 원을 공제로 인정을 해줌에 따라서 18억 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을 합니다. 즉
배우자, 자녀 등이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속받는 경우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 인적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왜 배우자 있고 그러면은 10억 원까지 상속재 없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은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해서요, 인적공제 최저한 10억 원을 설정을 하는데,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종비속인 상속인이 추가 공제받도록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만일 배우자가 상속받은 게 3억 원, 자녀 A가 7억 원이에요. 그래서 10억 원인 상속재산 상속이 발생을 했는데, 현행 규정에 따를 때는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이렇게 적용을 해서 10억 원 공제하도록 했는데, 이게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은 배우자 공제 실제 받은 거 3억 원 공제를 해주고요. 자녀 A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5억 원에다가 10억 원에 미달하는 도합, 10억 원에서 3억 원 빼고 5억 원 뺀 나머지 2억 원을 추가적으로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게끔 이 개정안에 따르면 더 타당한 그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도 현행은 기초공제 2억 원만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인별 공제액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라면 2억 원, 그 이외인 경우에는 1억 원, 그리고 수유자는 1천만 원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적 공제 제도입니다. 즉 우리가 가압상속공제 어떻습니까? 30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했을 때 300억, 400억, 600억에 대해서 가압상속공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현행 우리 유산세형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속재산이 이제 1200억 원을 가정을 하고요. 가압재산이 600억, 그리고 가압외가 600억 원입니다.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가압을 경영했고요. 이 경우에 현행 유산세형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제 한도가 600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산취득세형으로 가기 때문에 찢어집니다. 그래서 자녀 A가 당히 가압승계를 받는다. 그럼 A가 600억 공제를 받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녀 A가 600억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아서 가압을 승계하고, 자녀 B는 가압 외에 재산 600억 원을 상속받는 걸로 해서 이렇게 찢어서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물적 공제는요, 이제 금융재산 공제라든가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과 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다 그러면 해당 시 인별로 안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산취득세에 대한 납세 절차입니다. 신고 의무는 각 상속인이라든가 수요자가 각자 신고를 하는데 공동신고도 허용을 하고요. 과세관할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관할을 결정을 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그리고 분할기한은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 분할 허용을 하는데요. 신고기한 내 만일 이제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일단 분할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고요. 이제 확정 시 수정 신고를 용인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수정 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 등 특별한 사정 없이 이제 그 분할을 지연해서 분할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요,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납, 연물연납, 물납 절차가 현행과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 회피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형으로 개정이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장 분할이라든가 우회 상속 등에 대한 그 위험이 도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산취득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위장 분할 그리고 우회 상속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즉 현행 상속세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 그리고 허위 누락 신고인 경우, 즉 부정행위에 해당될 건 15년인데요. 위장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부가제척기간이 10년이지만 위장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15년으로 부가제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회 상속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우회 상속한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피상속인의 특수 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우리가 유산취득세로 변환을 하다 보니까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그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상속한 것으로 봐서 그때 산출된 상속세와 비교해가지고 감소한 그 세금을 더 추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요,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의 증여가 당해 우회 상속 비교과세 특례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 방안도 이제 합리화를 하기로 했는데요. 현행은 영리법인의 피상속인이 유증 시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이 이제 상속인에게 과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은 특정 법인, 즉 지배주주 등이 직간접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영리법인의 피상속인이 유증 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세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산취득세형으로 변환하는 이 내용은요, 시행시기가 지금 잠정적인 얘기입니다. 28년 이후 시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향후 추진 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따끈따끈한 뉴스죠. 상속세 과세책의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 2025년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에 나온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세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고, 여야 간에도 이제 대립각을 형성을 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는 배우자 공제 등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공제 등에 대해서 지금 뭐 합의를 하고 있다, 뭐 지금 접점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과연 유산취득세형으로 변환하는 게 이게 현재 우리 경기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과 이제 맞물려 가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토론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여기다가 부여하는 것은 너무 지금 합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기재부에서 발표된 자료가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세제 개편이 아마 변화할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촉각을 세워가지고 많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자담 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손혜경 세무사였습니다.